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의 최근 하락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때문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곳저곳에서 모델 Y가 1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한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어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에 따라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를 여전히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그 폭풍이 증시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은행주가 폭락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의 장 초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연준과 미국의 재무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흑폭풍을 막기 위해서 예금을 전액 보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예금은 안전하고 안심해도 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은 다소 안도감을 보여주면서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 훌쩍 넘었었는데 이게 3.5%까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 하락에 따라 국채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가 역시 하락하며 오늘 나스닥의 반등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번 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빅테크는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고 당분간 롤러코스터 장세가 어느 정도 전망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유가는 하락해서 에너지 주식은 좀 하락을 했고요. 은행주는 여기저기에서 악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폭락하는 주식들이 많았어요. 다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좋았습니다. 아마존 2.5% 이상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75% 이상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0.8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11,000선이 지금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11,000선을 딛고 일어서는 나스닥이었고요. 여기에는 또 121선도 걸쳐 있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은 121선 및 11,000선의 기술적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11,000선을 지켜낼 수 있다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겠고요. 11,000선이 강력하게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은행은요, 자산이 무려 200조가 넘는 미국의 대형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은행이 파산을 했고요. 이 파산의 후폭풍은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깊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국채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국채 가격 상승은 국채 금리 하락을 불러일으킵니다. 시중의 전반적인 금리가 하락한다는 거,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는요, 한때 5%가 넘었어요. 근데 이게 1%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4%대까지 내려왔고요. SVB 사태로 인해서 미국 국채 10년물도 3.5%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최근에 3월달 들어서 급락하는 모습 보이시죠? 자, 이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역시 이제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가장 가깝게 다가온 회의는 FOMC 회의는 3월 22일에 있는데요. 기존에는 빅스텝의 확률이 높았는데 이제는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 이상 금리 인상 확률이 62%로 나오고 있습니다. 빅스텝 확률은 이제 0%로 사라졌어요. 오히려 금리 동결 확률이 38%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3월 22일에 안 올릴 수도 있을 확률이 38%나 된다는 거죠. 자, 전주에는 그래도 빅스텝 확률이 39.5%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확률이 0%가 나오고 있습니다. SVB 은행 파산발 경기 침체 우려에 빅스텝 확률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빠르면 하반기부터요, 금리 인하 돌입 확률도 급증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월 달에 25bp 베이비 스텝을 하면요, 5월 달은 금리를 동결을 하고요. 오히려 6월 달부터 25bp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는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7월에는요, 금리가 3.7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확률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에 아주 민감한 나스닥 성장주들의 또 훈풍이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두고요. 성장주와 기술주의 반등이 좀 보인다 하면은 좀 들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입니다. 자산이 거의 200조 원이 넘는 그런 대형 은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으로 3년간 예금이 3배나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해서 자산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어요.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무려 자산이 3.4배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요.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해서 각종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굴리는 게 주 업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 역시 대부분의 자산은 채권에 투자를 하고요.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6.3%밖에 안 돼요. 자, 200조 원의 자산 중에 한 15조 원, 6.3% 정도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리가 크게 올랐었죠.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이 가파랐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채권 가격 하락에 따라 56%나 자산의 56%나 가지고 있던 채권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어요. 180억 불 손실이 발생했고, 자, 이에 따라서 225억 불 자금 조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표가 되었고, 한 30조 원 가까운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금 조달 계획이 양날의 검으로서 안 좋게 지금 고객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죠. 자, 이제 고객들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운영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뱅크런이 진행이 된 거예요. 고객들의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이르게 된 건데요. 왜냐하면 전체 자산의 6.3%밖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의 예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하루 만에 420억 달러가 인출이 되면서 미국 주 정부에서는 SVB가 지급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냈고 이제 파산 선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은행을 인수하고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자, 하지만 오늘 장이 어느 정도 보합권 상승권으로 마감을 했듯이 미국 연준과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그냥 앉아만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재무부와 연준은 공동 성명을 냈고요. SVB와 관련된 모든 예금자의 자금 인출을 정부에서 나서서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해결과 관련된 그 어떠한 손실도 납세자, 그러니까 고객들이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작에 안도감을 주었고 오히려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 성장주들의 훈풍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면 테슬라도 51선 지지에 걸치면서 오늘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스토캐스틱을 보면 과매도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SVB 사태가 어떻게 일파만파 번질지는 그 누구도 지금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역시 단기적으로는 아직 주가가 약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50불 이하까지 떨어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190불대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반등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조심스러운 투자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저축하는 의미의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모멘텀 투자자라면 좀 더 분위기가 호전되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은 여전히 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테슬라의 판매량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작년 글로벌 4위에 판매량이 랭크된 모델 Y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모델 Y의 판매는 여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월달 모델 Y 판매량을 보면요. 덴마크에서는 가솔린 경쟁사들도 제치고 전체 판매 1위를 기록했어요. 2월달에 1018대가 인도가 되면서 판매 1위에 기록을 했고 네덜란드에서도 653대가 팔리면서 전기차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가솔린을 포함해서는 5위에 등극을 했고요. 대만에서도 전기차 1위에 등극했어요. 모델 Y 판매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만에서는 한 반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델 Y가 2월에 대만에서 419대가 팔려서 EV 중 판매 1위를 차지를 했고 자 2등이 155대니까 꽤 큰 차이로 1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테슬라가 최근 이렇게 하락을 할까요? 자,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가 테슬라 하락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는 어디 있나요? 캘리포니아에 있죠. 자,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한 뱅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SVB 사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는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스타트업 기업들의 고용 위축과 고용 축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곳의 스타트업들은 실리콘밸리 은행으로부터 주로 자금을 차입해서 사업을 확장시켜 왔는데요. 그게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위치해 있는 캘리포니아는요. 테슬라의 절대적인 판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시장이에요. 글로벌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내 캘리포니아 판매 비중은 무려 41%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캘리포니아 스타트업의 위축은 캘리포니아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테슬라의 미국 전체의 판매량의 위축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 주가가 좀 더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으로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이 지역의 경기 침체에 크게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 정부의 성명서를 보면요.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게리 블랙은 이번에 정부의 이런 공문서가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꼴이다라고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미국 재무부가 다른 은행 기관들, 다른 금융기관들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위기 상황은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테매틱 리스크,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발 매크로 이슈도 충분히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 역시 이러한 지역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제시하고요. 목표 주가는 220달러를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게리 블랙의 이 의견처럼 우리는 좋은 위기를 헛되이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윈스턴 처칠이 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좋은 위기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 주가가 작년 말처럼 이렇게 크게 고꾸라질 수도 있어요. 뭐 101불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1, 2월 달에 우리가 여실히 느꼈죠. 테슬라가 급하게 빠지면 급하게 뭐 100% 가까이도 오르던 주가를 우리가 이미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큰 하락이 온다면요. 큰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 주말에 스위스에서 테슬라 모델 X에 사고가 있었어요. 33피트 경사면에서 추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33피트는 인간이 충분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높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4명이 타고 있었다는데 다들 그냥 걸어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테슬라 자동차의 뛰어난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주가와도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높은 경사에서 이렇게 급락을 해서 크게 다칠 수 있지만 절대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급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가다 싶으면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투자가 어려우시면 아트라운TV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셔서 인사이트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희 클럽은요, 매수 급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0불 이상에서 대부분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고요. 지금 매수급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은 매 핸드폰 영상마다 가입 버튼이 있기 때문에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